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워 힐링 스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식간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 한습된 사주에 이어서 이제 난조된 사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난조라는 것은 뜨거울 난자에 뜨겁고 건조한 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뜨겁고 건조한 토가 있는 상태에, 자, 어떤 인생의 사건 사연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건강상의 이상, 금전적인 문제, 자,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습된 사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목에서 개수까지 딱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인간사가 쉽지가 않죠, 그죠? 참 굽이 우유곡절이 아리랑 고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한습된 사주도 참 골치가 아프지만은, 자, 난조된 사주 속에서도 사실은 참 인생이 우유곡절이 많습니다. 자, 난조도 안 되고 이게 한습도 안 되고 적절하게 중화가 돼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서 둥글둥글하게 중화된 상태에서 인생을 산다면, 자, 왜 중화가 중요하냐면 어떤 현상이 들어와도 방음막을 단단하게 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습된 경우에 습하고 물기가 많은 상태에 어떤 에너지에 놓이면은 이제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자, 인생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인생의 우유곡절을 겪는 것입니다. 자, 중화된 것은 어느 정도 기울기는 기울지만 확 기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화된 상태에서도 또 어떤 에너지의 대운의 행로에 따라서 또 중화가 깨지면서 또 어떤 습하거나 난하거나 어떤 기운 속에 휩쓸리다 보면은 인생에 이제 어떤 우유곡절이 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참 힘들죠, 인생이, 그죠? 자, 오늘은 간목에서 개수까지 또 식간, 천간의 식간, 자, 식간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사건 사고, 또 어떤 건강상 이상이 오는지,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오는지,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간목일간 난조에 관해서 8가지 리스트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간목과 을목은, 자, 비교를 하면 간목은 양목입니다. 자, 을목은 음목입니다. 자, 간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고 웅장한 나무죠. 소나무나 전나무처럼. 자, 우리가 밖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웅장한 나무들을 간목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담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덩쿨이나, 아니면 산에 피어난 들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고 여린 꽃입니다. 하지만 생명력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을목이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남자 간목 입장에서 지금 봤습니다. 자, 남자 간목 난조된 상태에서, 난조라는 것은 화와 목화가 많고, 또 아니면 토가 있는데도 토 중에 건조하고 습토가 없는 화가 들어있는 화염 조토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미토나 술토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건조하고 뜨거운 사주의 남자 간목은 부모 덕이 없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부부 인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부모 복이 없느냐 하면은, 간목이 난조에 이르렀다는 것은 화의 기운과 그 다음에 뜨거운 조토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부모라는 것은 누굽니까? 인성이죠. 나를 생해주는 것. 그래서 간목을 생해주는 것은 수생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생목. 자, 이 상태에서 조토, 건조한 토가, 화기가 있는 토가 있고, 또 화기 자체가 이렇게 사주에 많다 보니까 이것은 토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아예 화로 봐야 됩니다. 토가 아니고 화다. 한 덩어리로, 화의 기운으로 한 덩어리를 이렇게 엮어서 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인 수인, 이 부모가, 어머니가, 자, 이 뜨겁고
하염에 쌓여진 이 불길 속에서 건조해서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 덕이 없다. 부모 엄마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는 그때뿐이지 다 메말라 버린다. 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부모 덕이 없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토는 부부 인연이 없다 해놨습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간목의 아내는 자 목극 토죠, 재성이죠. 그러니까 조토는 부부 인연이 없다 해놨습니다. 조토에는 지지에 뭐가 있습니까? 미토와 술토가 있죠. 자, 천간에는 무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조됐다는 거 보니까 토 중에서도 화기가 많은 토가 많다는 겁니다. 아내 중에서도 불에 쌓여 불의 기운이 땅 속에 있는 아내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간목이 아무리 뿌리를 내리려 해도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건조하고 메마른 토에 간목이 자라날 수가 없겠죠. 차라리 을목은 작은 나무로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간목, 을목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부부 인연이 없다고 해놨습니다. 재성인 아내가 조토에 임하여 있으면은 간목이 뿌리를 내려서 살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상태에서는 불로서 간목을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아니면 부부 인연이 없거나 아니면 중얼부부를 하거나 조금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가끔씩 보거나 자 이렇게 해서 액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2번 지지 근국을 만나면 두통과 더불어 절목되어 골절상 당한다 해놨습니다. 자 지지의 근국을 만나면 자 두통과 더불어 절목되어 골절상을 당할 수 있다. 지지의 근국이라는 것은 안 그래도 화기가 많아서 간목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지에 보니까 또 금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술이라든지 또 어떤 천간에 또 금이 뜨고 지지에 금이 있어서 힘을 꽉 받고 있다든지 이래서 금기가 또는 이제 금의 기운이 금국을 이루고 있을 때 자 이때는 금이 화기가 많은 이렇게 달아오른 상태의 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불이 확 달궈져 있을 때 금을 거기서 예리하게 재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도끼의 날이 아주 이렇게 무섭게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 금이라는 것은 간목의 어떤 이렇게 간목의 몸을 이렇게 해하는 역할을 하겠죠. 가지를 치는 거라 예리하게. 자, 이럴 때는 두통을 더불어서 골절상, 몸의 어떤 부분에 어떤 골절을 입는다든지 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국을 이룬 간목일간의 상태의 금국이 금의 기운이 강할 때는 두통이나 골절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두통은 왜 두통이냐면 간목은 또 머리에도 해당합니다. 간에도 내장기관에서는 간에도 들어가지만 머리 신경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금의 칼날 속에서 이제 화기에서 열을 받으면 목 같은 경우는 예리하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 성격이 예리하고 얼마나 심한 두통과 이 고질병적인 것을 병세를 알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재성이 삼합이면 삼합인성이면 재성 삼합인성이면 처덕이 있고 식상이 삼합되면 재성 식상이 삼합이 되면 이별한다 이래놨습니다. 자, 누구와 이별? 자, 아내죠, 아내. 자, 잘 보십시오. 자, 재성이 삼합이 돼서 인성이 삼합이 이루면 재성이 인성을 삼합을 이루면 처덕이 있고 재성이 식상 삼합을 이루면 처와 이별하게 됐다. 인연이 없다. 처가 사별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을 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재성 삼합이면 자 간목에서 남자 입장에서 재성은 토입니다. 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인성으로 삼합을 이룬다 말은 인성은 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기운을 일으키는 토는 어떤 것입니까? 지지. 자, 신자진해서 자, 수기운을 이룰 수 있죠. 수의 기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진토가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해자축에서 또 수기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재성이 인성으로 삼합을 했기 때문에 수기운을 몰아주기 때문에 이 난조된 사주에 내 처덕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덕뿐만 아니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경우에는 또 재성이 식상 삼합을 이룰 때입니다. 자, 이거는 같은 토지만은 건조한 토가
건조한 토가 삼합을 이루어서 이제 불기운으로 가는 겁니다. 자, 위에 가고는 위에는 수기운으로 몰아서 토가 이 삼합을 이루어서 물기운으로 가는데, 자, 이거는 토가 삼합을 이루어서 불기운으로 가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이건 술토나 미토겠죠. 그래서 인호술 화국을 이뤄서 식상 삼합을 이뤘을 때, 자, 초와 인연이 없거나 또 인호술 말고 또 사오미, 자, 화국을 이뤘을 때 또 이 초와 이별이나 사별, 인생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 물론 초와 이별하면서 또 남자 입장에서 초는 재성이니까, 자, 돈적인 금전적인 재산도 되죠. 그래서 재산도 잃고 와이프도 잃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삼합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그 기운이 굉장히 크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천천히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대운이 음의 가정으로 가면 발복한다 해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운이 양의 가정으로 가면은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우여곡절. 자, 이제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을 치닫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자, 간목일간이 난조돼서 목화에 화기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눌러져서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대운을 음으로 가줘야죠. 가을 겨울 대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서 화기를 내리고, 자, 물기를 적절하게 운행시켜서 중화를 이루면은 이분은 발복합니다. 금전이나 뭐 인생의 명예, 인간관계 모든 게 회복되고 나에게 좋은 일로 많이 이렇게 발복에 대해서 인생이 이제 좋게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대운이 이제 양의 가정으로 또 이렇게 말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년에 음의 가정이라서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 뭐 30대, 40대 중반부터 음으로, 양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프로그램에 숙제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대운이 음의 가정으로 갈 때는 자, 인호술이나 어떻게 보면은 사오미 인호술로, 인묘진으로 봄, 여름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안 그래도 난조되고 하기가 많은 상태에서 간목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운마저도 자, 사오미, 자, 인묘진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과 미래는 없다.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을 것이다. 물론 인간관계, 어떤 나의 일적인 명예나 또 가족관계에서도 모든 게 이렇게 손상이 가지 않을까. 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역행으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참 이렇게 상담하는 상담자의 입장에서도 말하기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운명입니다. 그죠? 자, 이제는 5번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간목일간 난조가 된 거나 간목일간 한습이 된 거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죠. 자, 5번에는 역세 대운으로 가게 되면 간 이상이나,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간목은 또 간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간의 이상이다 하면은 역세로 가니까 아무래도 안 좋다는 거죠. 화염 조토로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자, 역세로 간다는 거 보니까 운이 이제 안 좋게 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음의 가정으로 가주지 않고 양의 가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간의 이상. 자, 간의 이상 하면 많죠. 간 기능 저하, 간에 뭐 간암, 간질, 뭐 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적인 이상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독자 팔자다 해놨습니다. 자, 이제 간목에서 형제를 보겠습니다. 독자라는 것은 혼자라는 거죠. 형제 자매가 없고. 자, 간목에서 이제 독자 팔자라는 것은 역세대운으로 갈 때 화기가 많아서 간목이 견딜 수가 없는 인생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 아니나 다를까 대운마저도 또 역세로 화의 기운으로 여름,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같이 남아있는 나무들도 어떤 또 대운, 어떤 행년에서 또 목이 올라온데도 이 형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자, 이 목은 어떻게 보면은 불구덩이에 불수 시계로 또 이용되는 겁니다. 화기만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내 인생에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역세로 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자팔자다라는
어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을 보십시오. 6번을 보면은 신약의 비거부의 도움은 가난하다. 신약에. 자, 신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감목에 신약하다. 건강하지 않고 아프다는 뜻이겠죠. 자, 신약하다는 것은 그리고 또 내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편이 없다는 겁니다. 내하고 똑같은 에너지가 있대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형제 자매가 있대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거는 내 편이 아닙니다. 그죠? 에너지 자체로는 감목이 목을 만나면 도움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 상황을 봐서는 나의 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가 다 있지만은 어떤 형제 자매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떤 형제 자매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질의 에너지를 만났다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6번에 보면 신약한 상태에서 내가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난조에 놓였으니까 감목이 힘을 못 쓰겠죠. 이런 상태에서 비겁, 을목이나 간목이나 뭐 지지의 인이나 묘나 같은 목의 형제들이 있어도 비근급제에 도움이 있다 해도 그것은 가난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기만 더 불러일으킬 뿐이다. 나의 형제 자매가 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인상생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관인상생. 자, 관인상생은 뭡니까? 자, 관인상생은 자 관목에서 관은 뭡니까? 금이죠. 자, 금. 그 다음에 인은 인수는 뭡니까? 자, 물입니다. 수. 그래서 관인상생. 금과 수가 서로 상생을 하면 자 부자가 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자 금생수 해서 금과 수가 적절하게 서로 도움을 줘서 금이 없고 이 상태에서 난조된 상태에서 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금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혼자서 딱 올라가면은 수도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금이 있어서 물 깊이를 금생수에서 깊게 이렇게 물을 보호해주고 물에게 도움을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인일조로 관인이 서로 상생해서 이 상태에서 난조된 간목에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쉽게 증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이 간목에서 부자, 이제 여기는 가난하다, 여기는 부자다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재성을 봐야죠, 그죠? 돈을 봐야 되니까. 자, 재성 토가 자 이제 금과 수로서 상생을 해서 물깊이를 주면은 난조된 사주에 중화를 이뤄줍니다. 자, 불이 토조차도 화기에 휩싸여서 지금 불로 갈판인데 금과 수가 간인 상생이 된다면 이제 물기가 들어와서 이 토에 촉촉한 이제 물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저 위에 거는 비겁이 아무리 많다 해도 화로 전부 다 같이 이제 화기를 올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여기서는 이제 재성, 토가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전부 다 불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 10원도 없다. 가난뱅이다. 돈이 돌아도 하나도 안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돈을 많은 분들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평생 이러다 마는 걸까? 나는 정말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걸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에 대한 많은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 인생을 살면서 돈만큼 사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세상을 좀 둥그렇게 부드럽게 살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돈이 주가 아니고 돈이 부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특히 사주를 볼 때 나에게 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 상태만큼이나 아주 관심사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성, 우리 인간에게 사주에서 보면 돈복, 재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성의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재성토가 예를 들어서 간목에서는 재성이라는 것이 토인데 토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토가 가장 윤택한 상태, 생명의 곡식을 자라게 해주고 풍성한 수확을 일궈줄 수 있는 상태는 촉촉한 물기 속에서 적당한 햇빛을 받고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온도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토가 그 상태에 놓일 때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중화된 상태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서 부를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주 속에 내가 얼마만한 재를 부를 가질 수 있느냐를 보면 첫 번째는 중화를 이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리 내 사주에 내가 재성이 많다, 돈이 많다 해도 많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사주의 환경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얼마나 이 환경이 잘 이렇게 생명의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느냐. 자, 그 상태에 놓였을 때 거기서 나는 곡식인 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도 중하고 두 번째도 중합니다.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 이 모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내 사주에 재성이 많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중화가 됐을 때 내가 재를 가질 힘이 굉장히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죠. 중화입니다. 중화가 됐을 때 나의 안정적인 기운의 상태에서 재성도 발휘한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이해되시죠? 이 부분 6번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7번 간목내가 난조가 된 상태에서 자, 7번 보겠습니다. 목화상간이 나옵니다. 목화상간. 자, 한습 사주 금일간 할 때 경금과 신금에서 자, 금수 상간 났습니다. 금생수니까 수가 상간이죠. 자, 금수 상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우가 우선이 됐습니다. 금수 상간이 딱 보이면은 금일간에서 금수 상간이 보이면 조우가 됐나 안 됐나부터 봐야 됩니다. 조우가 잘 되고 적절한 화기가 있는 사람은 금일간에 습한 사주라도 말을 참 조리있게 잘하고 은변력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말로서 세상을 득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조우가 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는 금수상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뱉고 말이 독이 되고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내 말만 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자, 이게 이제 상관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간목일간이 나왔으니까 7번에 목화상관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목화상관 조우가 우선이다. 조우가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난조됐다는 거 보니까 목화, 뜨거운 화기를 이렇게 일으키는 상관입니다. 자, 이때 이제 촉촉하게 수기가 적절하게 있고 토가 있어도 물 속에 토 속에 물이 들어있는 토들이 있으면은 목화상간에 화의 기운을 조절합니다. 자, 이럴 때 목화상간에 조우가 잘 됐을 때는 이 사람은 상간은 은변력이고 말한다, 아이디어를 낸다, 어떤 창의력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죠. 자, 목이라는 에너지는 교육, 가르친다 이런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일간 같은 경우는 교육, 잘 이제 어떤 운노, 행년이나 대운이나 어떤 사주에서 나의 이 운노가 잘 걸어가고 조우가 잘 되고 이랬을 때는 교육계통에서 대성할 수 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 교수나 학자, 자, 사람을 가르치는 데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말입니다. 자, 목화상관이 조우가 잘 됐을 때 적절한 수기가 이제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중화가 잘 됐을 때는 은변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자, 목화상관은 굉장한 은변력이 뛰어납니다. 자, 목생화해서 목에 이제 교육의 어떤 그 능력과 자, 화를 만나서 목생화, 내 몸을 태워서 화로 이렇게 화해버리죠. 자,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강당에서 청중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수많은 이제 진리와 수많은 지식을 이렇게 표해 줍니다. 밖으로 표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목화상관에 조우만 된다면 이 사람은 은변력으로서 굉장한 이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천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도 조우가 중요합니다. 어찌됐든가 중요합니다. 중화. 아시겠죠? 재성, 부를 가지든 명예를 가지든 일적으로 성공을 하든 건강하게 유지하든 일단은 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자, 신약한 상태, 간목이 신약한 상태, 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힘이 없고 약한 상태에서 식재가 많으면, 자, 식신과 재성이 많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 부모 일찍 사망한다.
자, 식상은, 자, 간목일간에서 식상은, 자, 목생화 해서 화죠. 화.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귀신,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재성이 많다. 자, 목극토, 재성입니다. 그죠? 재성이 많다는 것은, 자, 분명히, 그 중에서도, 토 중에서도 물기가 있는 토가 아니고, 자, 화가 들어있는 화기가 충만한 이제 미토나 술토가 많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천간에 뭐 무토가 떴든지. 자, 이런 경우에, 자, 식신상관, 식상이 많고, 화가 많고, 토 중에서도 화기가 들어있는 토가 많을 때는 부모가 일찍 사망한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부모 인성 입장에서, 수 입장에서 이렇게 난조된 나의 자식 간목의 인생에 부모가 특히나 식상이 많고 제가 이렇게 많을 때 부모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부모가 못 견딥니다. 제일 힘든 상태가, 제일 힘든 에너지가 간목일간 난조된 상태에서 제일 힘든 에너지가 바로 수 자체입니다. 수는 인성이죠. 자, 부모죠. 자, 그래서 부모가 일찍 사망한다. 물론 이것도 대운에 따라서 대운이 예를 들어서 초년에 어릴 적 대운에 뭐 금수로 겨울로 이렇게 약간 흘렀다면 부모가 계속 살아 계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묘진 사오미로 이렇게 흘러갔다면 분명히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잃는다. 자, 이런 뜻이겠습니다. 대운의 운로에 따라서 부모가 언제 사망하는지는 이제 그 대운의 그 에너지 상태에서 또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목일간 난조에 대한 8가지 인생의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또 간목의 인생을 봤습니다. 난조가 돼서 고민이다. 한습이 돼서도 고민이다. 참 인생이 어떻게 하면 중화를 이룰까. 좀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그죠. 자, 난조된 사주에 한습된 에너지를 좀 넣어서 중화를 좀 시키고 참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사주, 우리가 타고 온 우리 운명대로 우리 에너지는 노력을 안 한다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끌려서 자력에 이끌리듯이.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중화를 이룰까? 자, 재성을 갖는다, 돈을 가진다, 명예를 가진다, 건강하고 싶다. 어떤 인간관계, 모든 가족,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더 원만하고 잘 지내고 싶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입니다. 자, 바라는 것이지만 참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모든 게 지금은 어긋나서 참 맞출래도 너무 시기가 늦었다라는 생각조차 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화라고 했습니다, 중화. 자, 이것이 우리의 공부거리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땅의 온 목적입니다. 자,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습됐다고 해서 난조된 친구를 만난다고 중화를 이룰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난조된 사람이 또 한습한 사람을 만난다고 우리는 궁합이 좋다. 자, 이런 그런 이제 차원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자, 난조되고 한습된 나의 에너지를 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주대로 내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욱하는 개간 기질이 있다. 내가 확 뭐 이렇게 판을 뒤집는 어떤 개팍한 어떤 백호의 기질이 있다. 이럴 때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마냥 참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내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꾹꾹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결국 터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폭발로. 그죠? 자,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아, 나에게 이런 에너지 자체가, 이런 성질의 에너지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아, 내가 움츠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내가 다스려 갑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다스리고, 두 번 다스리고, 세 번 다스리면서, 자, 그러면 끊임없이 다스리기만 합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다스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터득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 또한 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나의 숙제거리구나. 나의 인생을 단련시키고 내가 정말 인간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나에게 이런 단련의 프로그램을 주셨구나. 정말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공부하고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정말 사람들을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사주의 한습과 난조 정말 괴롭습니다. 중화를 너무나 원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이제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듭나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이긴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자, 인간관계 속에서 공부 속에서 배운 것을 또 실천하면서 자, 이 소소한 이슬 같은 작은 이 한 방울 한 방울에 우리의 노력, 액션들이 모여서 어느 날 보니까 내 사주는 움직이지 않더라. 나는 어느새 중화되어 있더라. 사주대로 보면 난리가 날 인생인데 그렇지 않더라 라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또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중화시킬 수 있는지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조된 사주 간목의 첫 번째 주사의 인생을 봤습니다. 자, 창문 좀 활짝 여시고 또 환기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왠지 난조돼서 조금 뜨겁다는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은 을목의 난조된 인생의 얘기를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난조된 인생이 계시다면 한번 주목해서 이번에 타워 힐링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